자, 어제 이제 얘기를 드렸었지만, 코스닥 시장이 조금 위험하다, 이제는. 이제는 조금 위험하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코스닥 시장이 오늘은, 제가 어제 이제 얘기 드리고 나서,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제는. 그렇게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얘기 드리고 나서 이제 시장이, 제가 뭐 바닥도 짚어드렸고, 그죠? 바닥도 정확하게 뭐 짚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단기 고점도 정확하게 좀 짚어드린 것 같아요. 그죠? 그 고점 와서 이제 코스닥, 코스피 시장, 양시장이 조금 이런 불안한 모습들. 또 이제 아무래도 단기 저항 구간에 좀 왔다 보니까 조정이 나오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정확하게 이제 시장이나 이런 쪽은 정확하게 뭐 100%다 맞춰드렸고, 바닥도 말씀드렸고, 또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죠? 이렇게 급락 나올 때 오히려 정연방 와야 된다 그랬죠. 그죠? 바닥이라고. 그죠? 그러고 나서 지수가 좀 많이 올랐는데 뭐 아직도 이제 시장에서 지금 보면은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일단은 리스크 관리가 조금 중요합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시장이 급락을 할 때는 뭐 좋은 종목이라도 못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고, 오늘 이렇게 시장이 조금 조정 나오는 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거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조정이 나오는 거는 문제될 게 없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내일 한 차례 더 만약에 음봉이 나온다라 그러면은 이거는 리스크 관리도 뭐 이제 어제부터 말씀을 드렸긴 했지만, 내일 만약에 한 차례 이제 하락으로 마감을 한다. 음봉으로 마감을 하고 하락으로 마감을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현금 확보를 하셔야 돼요. 이미 뭐 아침부터 얘기를 드렸지만, 정연방에서는 이제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을 일부 좀 털면서 현금 확보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침에 무료방에도 이제 언급을 드렸고, 어제 이제 제가 코스닥 시장이 조금 그죠? 이제는 조금 우리가 그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게 그죠? 이미 이렇게 얘기를 좀 해드렸었고, 그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드렸었고, 그죠? 엊그제부터 얘기했었죠. 엊그제부터 코스닥이 이제는 조금 이 부담스러운 그런 구간에 좀 위치해 있다, 그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경고를 좀 많이 드렸어요, 그죠? 어제도 경고를 좀 계속 많이 드렸던 상황이었고, 오늘 아침에도, 어제 아침이었나요? 오늘 아침이야, 이거 어제 아침이야, 그죠? 어제 아침이구나. 어제 아침에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드렸고, 그죠? 오늘 이제 종목 급등한 건 급등한 거고, 그죠?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코스닥이 단기 저항 구간에 왔기 때문에 매수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이제 분할 매수도 필수고, 그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도 아침에 그렇게 좀 리딩을 좀 해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제 여러분들 무료방에서 이제 추천을 했었던 이제 키다리 스튜디오, 그죠? 키다리 스튜디오가 오늘 급등을 했고, 이제 정의연방 같은 경우에는 키다리 스튜디오 비중을 줄였습니다. 요거 참고하세요. 우리 저기 무료방 그 방송 듣고 사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이 콘텐츠리도 아직도 지금 저는 이제 매도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총 한 30% 정도 수익을 냈는데, 매도하고 나서 이제 지금 아직도 조금 일부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또 정리하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이거는 계속 분할 매도를 하면서 가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해서 종목들 같은 경우 뭐 하이브 같은 경우도 오늘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죠? 하이브 같은 경우도 여기서 사고, 뭐 여기서도 추천을 하고, 그러고 나서 오늘 이제 정고점 와서 아침에 비중 일단은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매도하라고 문자가 또 나갔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도 보면은 이제 시장은 굉장히 조금 불안해요, 지금 시장이. 그래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기에도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 속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한 2주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뭐 은행주나 이런 것도 추천을 드렸고 그죠? 배당주 안전하게 이제 종목을 보고 싶다 하면 배당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배당주 중에서도 보험 말고 은행주 하라 그랬죠. 그래서 은행주들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을 드렸던 게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그죠?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생각 외로 아직까진 힘을 좀 강하게 못 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시장이 지금 꺾이고 내려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카지노 관련돼 있는 종목들도 뭐 바닥에서 샀어요 다 그죠? 이게 뭐 올라갈 때 산 게 아니죠 우리가 요런 데서 샀단 말이에요 요런 데서.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비중을 다 줄였습니다. GKL 같은 경우도 여기서 추천을 드렸고 그죠? 그래서 매집을 계속 했었었는데 오늘에서야 이제는 조금 시장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비중을 다 절반씩 좀 축소한 상황이에요 그죠? 위드 코로나도 지금 뭐 이렇게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익권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원체 이제 바닥에서 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기를 드렸었죠. 종목이 급등하는 거는 매수를 안 시켜요. 오늘 아침에도 키다리 스튜디오 올라갈 때 이제 그 신규로 오신 분들이 어제 이제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 문자를 받았고 그죠?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도 문자를 또 보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보시면은 어딨냐 그죠? 문자를 이렇게 2번을 보냈어요 제가. 그죠? 어제가 19일이었죠 그죠? 19일날 종가에 그죠? 문자 보냈고 오늘 아침에 또 그죠? 문자를 또 보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뭐 바로 급등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어제 이제 가입하신 분들하고 오늘 이제 정연방 오신 분들은 뭐 수익을 또 벌써 챙겨놓은 상황이고 수익이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절반 챙겼다 그랬죠. 절반 챙겨놓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2차전지 그죠? 2차전지 장비하고 소재 종목이 지금 바닥에 있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스텔란티스 관련돼 있는 종목을 바닥에 샀는데 그 종목이 오늘 좀 급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오면은 제가 분명히 매집할 수 있는 종목도 있다 그랬죠. 어제 왔으면은 뭐 요 종목도 지금 수익을 낼 수가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소학주 그 전부터 계속 추천을 했었던 나노가 오늘 뭐 200원대를 살짝 좀 돌파를 했어요. 그죠? 2210원까지 좀 갔다가 지금 현재 또 시장이 좀 밀리고 하다 보니까 그죠? 시장이 지금 밀리고 하다 보니까 또 조정이 또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어쨌건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죠? 요 나노 같은 경우에도 뭐 바닥권에서 추천을 드렸었고 그죠? 2040원인가요? 2040원에서 1900원 사이에 매수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매집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이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 월요일인가요? 주말이죠?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이제 추천을 했었던 그린 케미칼이 어제 상한가를 갔고 그죠? 월요일 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방송을 열게 된 게 뭐 그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수익도 많이 났고 또 오늘도 수익이 나는데 시장이 안 좋아요. 그죠? 그래서 홍보보다는 제가 뭐 정의원방 와라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하는 거 보셨으니까 그죠? 리스크 관리도 잘하고 종목들 바닥에서 사서 수익도 잘 내고 하는 건 보셨으니까 오늘은 그런 건 다 빼고 그런 거 다 빼버리고 시장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량주들 많이들 갖고 있잖아요 그죠? 우량주라고 하면 뭐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SK하이닉스 들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LG화학 들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죠? LG화학은 지금 또 정의연방 들고 있는 종목인데 또 잘 가요 그죠? 이번에 이제 2차 목표가까지 찍었고 3차 목표가는 이제 또 90만 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도 지금 가고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이렇게 콕 집어가지고 제가 종목을 이제 뭐 누가 이제 여러분들이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오늘 뭐 이오 테크닉스는 뭐 어떤가요? 이런 거는 제가 리딩을 못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종합적으로 한번 시장을 쪽 종목들하고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앞으로의 이제 업황은 어떤 방향으로 좀 흘러갈 건가,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좀 움직일 수가 있는가, 차트도 좀 한번 보고,
이렇게 한번 쭉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정연방 오신 분들도 좀 제가 이제 종목을 이제 그 피드백을 자세하게 해드릴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죠? 제가 무료방에서 나노를 샀었는데요. 그 고점에서 산 거죠. 이거는 지금 손실일 리가 없어요. 손실일 수도 없고 애초에 그죠? 괜찮아요. 기다리세요. 아무튼 뭐 그렇게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시간을 한번 좀 이렇게 느긋한 마음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정연방에 좀 차트 좀 캡처해서 좀 올려드려야 돼서. 자, 보겠습니다. 그렇게 볼게요. 그 종목은. 자, 그렇게 보시고, 어찌됐건 간에 오늘은 아무튼 뭐 그런 시간을 좀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시장 먼저 볼게요. 시장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은 뭐 제가 바닥에서, 그죠? 정확하게 바닥을 짚어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목표치를 적었던 994포인트를 뚫었어요, 어제. 그러고 나서 오늘 좀 조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하루 조정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얘가 올라가려면은 내일 그냥 이렇게 바로 양봉으로 올라가야 돼요. 만약에 내일 하루 더 음봉이 나오는데 내일 나오는 음봉이 오늘 나온 이 음봉의 종가 있죠, 종가. 종가를 깨고 내려가면은, 향후 한 차례 시장이 여기서 더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요 241선까지. 그렇기 때문에 계속 리스크 관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금은,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은 그렇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3050포인트 정도를 짚어드렸는데, 이제 구간에 거의 근처 와가지고 이제 조금 조정이 나와요. 근데 코스피도 동일해요. 내일, 오늘 나온 음봉에 이제 종가를 이탈을 하고 끝나면, 내일 만약에 이렇게 하락을 해서 끝나면, 이거 한 차례 더 밀려요, 시장. 그래서 또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시장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고,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주식은 뭐라 그러죠? 전쟁이에요, 전쟁. 이게 주식은 우습게 보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냥 뭐 어디서 뭘 추천한다 그래서 막 덥석덥 사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에요, 전쟁. 우리 전쟁 나갈 때 우리가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는 싸움은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는 싸움으로 갈 때는 한 발 후퇴해서 뒤에서 정비를 하고 다시 이길 수 있는 싸움에 이제 출전을 해서 승리를 해야지. 지는 싸움에서 자꾸 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는 싸움에서 자꾸 병력을 투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병력들을 다 손실 보고 피해를 막대하게 보겠죠. 지금은 딱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진지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 구축을 해야 되는데,
진지를 지금 뺏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으로 따지면. 그래서 그 구간을 이제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내일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은 별로 그렇게 막 그 위협적이고 이런 시장은 아니에요, 오늘은. 조정이 나올 수 있죠. 왜냐면은 거진 뭐 저번 주 일주일 내내 시장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번 주는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세계 증시를 좀 봐야 되잖아요. 전 세계적인 부분들도 잘 보고 참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고가를 돌파하려고 열심히 막 달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신고가 근처 또 다 와가는 자리죠, 지금.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은 좀 더 남았고, 그죠? S&P 500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장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까지가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이 구간 오면은 뭔가 시장에서 미국장에서 뭔가 이제 핵심적인 그런 호재성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뭐 주식시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유동성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발언들이 바이든의 그런 발언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라 그러면은 뚫고 올라갈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도 시장이 올라가는 이유는 뭡니까? 3분기 조금 저조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기업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에서 상승을 좀 하면서 이렇게 좀 살려내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 이제 좀 참고를 해서 볼 수가 있는 상황이냐. 잘 보세요. 어떤 것들이 올라가나 보면 돼요. 미국도. 그죠? 보시면은 빅테크 기업들,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그죠? 엔비디아, 그죠? 애플, 그죠? 구글, 뭐 아마존 소폭 조정, 테슬라 소폭 조정, 그죠? 빅테크 기업들 쪽이 다 이제 연두색이란 말이에요. 이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제 시장이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이제 뒤쪽에 있는 이 기술주들은 뭔가 조금 이제 뭐 2차 전지가 있는 거죠. 테슬라가 있다라는 건 2차 전지가 있다라는 거니까. 테슬라가 있고 이렇다라는 거는 그죠. GM도 0.07% 좀 소폭 하락을 했고, 그죠. 그래서 이쪽 기술주를 빼고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뭐 거의 전부 파란불이 좀 초록불이 좀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생각보다 좋다 보니까 미국장 같은 경우에도 다시 재차 신고가를 좀 돌파를 하려고 굉장히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크게 지금 시장에서는 뭐 당장에 악재가 나올 만한 이슈는 없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9월 달부터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었죠. 미국의 이제 디폴트. 요거를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면 디폴트가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미국에서 과거에 이제 2011년도에 한번 디폴트가 왔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한 5주 동안 지수가 한 15%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이게 뭐냐면 정부가 아니고 그죠? 미국 뭐 정부라고 해야겠죠. 정부에서 정해놓은 한도가 있어요.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원하고 하원이 있죠.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상원으로 가고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이제 승인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디폴트가 뭐냐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아무래도 지금 미국 시장을 좀 잠깐 들여다보면 정부의 매출을 보면은요. 미국 정부가 지금 벌어들이는 돈이 한 5천억 달러에서 6천억 달러 정도 돼요. 미국 정부가 버는 돈이.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벌어들이는 돈은 그 정도인데 지출하는 금액이 1억 4천억 달러 정도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버는 거는 5천억 정도 되는데, 5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사용하는 게 1조 4천억 달러예요. 그러면은 적자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이제, 돈을 풀어서, 그런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돈을, 이제 정부에 어떻게 보면 빌려주는 거죠. 뭐 정부에 빌려준다라고 볼 수 있는데, 빌려줘서 그 돈으로 뭔가 이제 정책을 꾸리거나, 뭐 그린 뉴딜을 하거나 뭐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해서 경기를 확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한도가 트럼프 때 굉장히 많이 돈을 땡겨와서 썼다 보니까 바이든 때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상원 같은 경우에는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상원에서 통과돼야 통과된다 그랬죠. 근데 상원 같은 경우에는 상원에 앉아 있는 그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제 그 바이든의 좀 약간 바이든 정책에 좀 반감 세력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엄포를 주는 거예요, 바이든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9월 달에 이제 부채 상한 한도를 제한적으로 늘리냐. 그 제한이 이제 리미티드가 왔는데, 한계점이 왔는데, 이거를 늘리느냐. 아니면 이걸 한계점을 그냥 걸어두고, 이대로 그냥 디포트 맞을 거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번에 또 그 조금 유예 기간을 준 거예요. 유예 기간을 두고 보자. 왜냐면은 상원에서도 디폴트가 오면은 타격이 있겠죠. 왜냐면은 주식시장도 폭락할 거고 뭐 경제도 막 이렇게 안 좋아지고 하면은 지금 물가도 올라가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부채를 그냥 늘릴 수는 없다 이거예요. 부채 상한 한도를. 근데 본인들이 또 욕을 막 엄청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바이든한테 위협적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위협적으로 이렇게 딱 이제 걸어놓고 이제 유예 기간은 언제까지 줬냐? 12월 19일인가 18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제 부채 상한 한도를 조금 늘리는 방안 쪽으로 해가지고 늘린 거예요. 지금 바이든이 그린 뉴딜 정책에 사용을 하려는 금액이 3조 5천억 달러 정도 돼요. 그죠? 어마무시한 자금을 쏟아 부으려고 하는데 지금 잠깐 이 부채 상한 한도를 좀 늘려준 그 금액은 3조 5천억 달러에 정말 발끝에도 못 미치는 그런 금액들만 딱 풀어줬어요, 얘네들이. 그러면서 한번 12월 18일까지는 사실 시장이 뭔가 크게 악재될 만한 내용은 없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테이퍼링이 있지 않느냐. 그럼 미국은 이번에 뭐 10월달, 11월달, 12월달 뭐 테이퍼링을 한다고 하는데 11월, 12월, 11월이 좀 유력한 것 같죠. 테이퍼링을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 11월 FOMC 회의 때 조금 뭐 우리나라 증시나 이런 전 세계 증시가 좀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테이퍼링이라는 거는요 사실상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게 큰 영향을 주는 악재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테이퍼링이란 부분은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을 하고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 물론 테이퍼링을 시행을 했을 때 점차적으로 시행을 했을 때 단기적으로 시장에 악영향은 좀 끼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뭐 증시를 엄청나게 폭락시키고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내년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죠. 거의 뭐 내년에 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내년 상반기 끝날 때쯤이나 아마 하반기 딱 초반에 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럼 내년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내년 가서 걱정하면 된다. 사실 뭐 지금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지금 시장에서 중점으로 봐야 되는 거는 12월 달에 부채 상한 한도를 더 늘리냐 마냐. 여기 굉장히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니 대표님 시장이 그러면은 12월 달까지 악재가 크게 없는데 왜 시장은 지금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죠? 시장이 그럼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12월 달까지. 자, 주식 시장이 오르려면은 이유가 있어야 돼. 이유가. 이유. 뭔가 정부에서 꺼내는 카드가 있다든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지금. 최근에 그나마 이제 그 메타버스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급등을 했었죠. 메타버스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급등을 했었는데 그 종목들이 급등을 한 이유가 뭐죠?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메타버스에 투자를 하는 게 이제 또 뭔가 좀 브리핑이 됐다 보니까 그죠? 급등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러듯 뭔가 시장에서는 이슈가 있어야만 뭔가 저항 구간이나 이런 걸 좀 강력하게 뚫고 이제 호재성으로 잡고 끌어올릴 텐데 지금 별다른 호재도 없고 별다른 악재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환율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안정권에 들어왔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200원을 돌파를 했었어요. 시장이 폭락할 때. 근데 지금 1173원까지 많이 눌려있는 상황인데
유가가 좀 많이 급등하죠. 그럼 최근에 지금 이제 그 항공주나 여행주들이 지금 또 근데 아시아나항공 올라가네요. 그죠? 항공주나 여행주들이 이렇게 그 하락세를 보였던 이유가 유가가 올라가고 달러가 올라가서예요. 이 여행주나 항공주의 이제 악재는 유가가 올라가거나 달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악재에 대한 직격탄을 좀 맞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도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항공주 같은 경우 지금 제가 항공주 얘기하니까 지금 우주항공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 완전 다르죠. 우주항공하고는. 우주항공은 누리호 관련주고 그죠? 항공주나 여행주는 뭡니까? 위드 코로나 관련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공주들을 보면은 그러면은 항공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여행주하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제도 설명을 드렸는데 어제 녹화를 못 해가지고 앞부분이 잠깐 잘렸죠. 어제도 설명을 드렸는데 항공주나 여행주 같은 경우 우리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올해 초에 겨울에 코로나가 한창 심할 때 사람들의 이 보복 심리가 어디로 움직였을까요? 그렇게 추운 와중에도 백화점에 줄을 서서 그죠? 백화점에 줄을 서서 명품을 사고 그죠? 뭐 경기가 잘 돌아가서 뭐 사람들이 부자가 돼서 명품을 산 게 아니고 이 사람이란 거는 심리적으로 뭔가 좀 소비를 하는 거로 인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라든지 그죠? 뭔가 갖고 싶은 걸 산다라는 걸로 인해서 뭔가 나의 그런 우울감이나 무력감을 좀 해소를 시킨다라든지 그런 이제 경제 활동이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소비에 대한 문화가 뭐 MZ 세대가 껴 있어도 그런 것도 있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소비에 대한 문화가 지금 그 이제 명품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죠? 명품 쪽으로 갔어요. 근데 이 명품 쪽으로 갔던 부분들이 과연 비행기표나 이런 여행주들이 뭐 비행기 표값 올리고 뭐 100만 원 이상 올려버리면은 뭐 그거는 뭐 답이 없겠지만 그러진 않을 거고 비행기 표값이나 이런 것들이 오른다고 해서 사람들이 여행을 안 가냐 이거예요. 지금 여행을 가려고 계속 적금을 들고 코로나 때부터 적금을 들고 돈을 모아놨던 사람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뭐 또 제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해외로 또 가족 여행도 가고 또 이러려고 이제 또 돈을 조금씩 모아두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계실 겁니다. 근데 비행기 표값이 비싸다고 안 가실 거예요. 내가 모아놓은 돈보다 조금 더 소비를 하게 되더라도 간단 말이에요. 왜? 굉장히 억압돼 있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압박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행이나 항공주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그쵸?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단 유가나 환율이 잠깐 동안에 그렇게 이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조금 밀렸는데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런 밀리는 시기들을 좀 잘 이용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을 딱 짚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제 얘기했던 게 이겁니다. 어제 얘기했던 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이나 항공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제 시장에 대한 얘기는 뭐 그렇게까지 이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뭐 시장이 크게 떨어질 만한 그런 악재는 없어요. 뭐 환율이 뭐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 환율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또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그러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만한 것도 아니고 또 미국에서 10년물 국채금리나 이런 그 채권들이 가격이 또 보시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1.7까지 갔었나요? 보자. 조금 오르긴 했네. 그죠? 다시 좀 조정 나왔다가 뭐 한 1.67까지 갔구나. 그죠? 1.67까지 갔다가 그죠? 이렇게 이제 지금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또 그런 상황이고 또 미국에서 오늘 아침에 또 기사나 이런 내용들 보면은 뭐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런 이제 이슈들을 조금 좀 해소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뉘앙스적인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뭐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호재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여기서 이제 다시 또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느냐? 그럴 리는 없습니다.
뭔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악재가 터지는 거 아닌 이상은 여기 저점은 깨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만에 하나 이 저점 근처까지 내려온다라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눌려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매수를 들어가야겠죠. 오히려 용기 있게.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크게 그렇게 좀 위험 요소가 되거나 부담스러운 요소는 없을 것이다. 단 시장이 저번 주 일주일 내내 이제 상승을 했고 월요일 화요일까지도 상승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이제 수요일 이후부터는 조금 시장이 조정 국면에 살짝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혹시나 모르는 대비를 위해서 지금 시장이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전 세계에서 앞으로 나올 악재가 있을지 없을지는 그거는 저도 예측을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리스크 관리를 들어가야 된다. 리스크 관리를 좀 하고, 그죠? 이 전쟁에서 또 다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일보 후퇴를 하는 그런 전략을 또 써야 된다. 이걸 예전에는 저는 이제 뭐 스타카토 전략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죠? 우리 음악 하시는 분들은 스타카토가 뭔지 아실 거예요. 또, 이제 핑퐁이라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예전에 핑퐁 전략. 그죠? 핑퐁 뭡니까? 이거 탁구 칠 때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좀 주고받아주는, 그죠? 현금과, 이제, 종목을 주고받아주는 그런 이제 뭐, 티키타카 해주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데, 지금 시장이 딱 그런 전략이 좀 이제는 필요한, 그런 국면에 좀 접어들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걸로 해서, 시장 브리핑은 여기서 딱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눌러보세요. 잠깐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오늘은 조금 이렇게 좀 하면서 가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종목은 안 돼요. 종목은 뭐 올려줘봤자 제가 어차피 그냥 무시해버릴 거예요. 종목은 안 되고,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섹터,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섹터는 언제 올라가냐 이거예요. 그게 뭐 5G가 될 수 있는 거고, 그죠? 반도체가 될 수 있는 거고, 뭐 2차 전지가 될 수 있는 거고, 뭐 수소차가 될 수 있는 거고, 섹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할게요. 섹터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이제 질문을 하세요. 섹터 쪽으로. 뭐가 궁금한지. 지금 뭐 많이 물려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뭐 무슨 종목인지도 모르고 투자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종목이 이제 무슨 섹터인지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알고 있으면은 그 섹터에 대해서 이제 쭉 올려주시면은 제가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좀 한번 해볼게요. 원전, 5G, 해운, 철강. 자, 하나씩 적어봅시다. 원전, 5G, 해운, 철강. 또, OLED하고 반도체하고 화장품. OLED, 반도체, 화장품. 또, 종목이 안 된다니까. 삼성중공업 뭐, 그러고 써줘도 저는 그냥 무시할 거예요. 건설기계. 건설기계는 그냥 건설주로 할게요. 건설주. 그 전선도 건설이에요. 전설도 건설 쪽으로 보셔야 돼요. 또 바이오. 바이오 진짜 고민이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바이오. 또 전선이 저거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전선 얘기하는 거죠. 전선주. 전자는 범위가 넓어요. 전자 하면은 범위가 너무 넓어. OLED도 있고, 뭐, 디스플레이도 있고, 디스플레이, 뭐, OLED, 뭐, 디스플레이도 있고, 뭐, 너무 많아요. 전자 하면은 또 뭐, 사물 인터넷도 엮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또 플랫폼이라 그러면은 플랫폼이 얼마나 많은데. 해운 플랫폼도 있고, 그, 전자결제 플랫폼도 있고, 플랫폼이라 그러면은 모르죠, 제가. 무슨 플랫폼인지 얘기를 해줘야 돼. 뭐 없어요 이제 또? 이게 다야? 궁금한 게? 뭐 요 정도면 다 나온 건가? 파이브죠. 애플카? 애플카? 애플카는 뭐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겠죠. 스마트
스마트 자동차. 그러니까 스마트 자동차가 아니고 저거죠. 자율주행차. 요렇게 봐야겠죠. 식료품 엔터. 엔터는 근데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미 어제 또 추천을 했었고. 식음료, 보안주. 수소. 야, 많다. 요거 하면은 딱 오늘 분량이 나오겠네요. 그죠? 마이크로 LED. 마이크로 LED도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근데 LED는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LED. 화학 섹터. 화학은 지금 뭐 LG화학 들고 있죠, 지금. 친환경, 신재생. 친환경. 그죠? 친환경이 뭐 신재생이니까, 그죠? 같이 엮을 수 있고. 자, 요렇게까지 일단 한번 볼까요? 많다. 자동차, 그치. 자동차는 왜 안 물어봤어, 아무도. 자동차. 자, 볼까요? 원전부터 볼까요? 많아. 원전은 이제 뭐 대표적으로 제가 두산중공업만 자꾸 얘기를 하죠. 좀 더 뭐 두산중공업 요것만 얘기를 하는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없어요. 기존에 제가 이게 두산중공업 여기서 추천드렸잖아요. 여기서 요때. 그죠? 지금 안 들고 있어요. 지금 두산중공업. 이거는 내려오면은 살 거예요. 살 거는 맞습니다. 왜냐면 제가 과거에 올해죠, 올해. 뭐 작년도 아니야. 올해 여기서 매집해가지고 100% 수익 냈어요, 이거. 단기간에. 원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은, 자, 생각을 해볼게요. 기존에 있는 기술력으로 짓는 이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자, 한번 봅시다. 자, 요렇게 생겼어. 그죠? 우리가 사진을 보면은 막 많이 보셨어요. 그죠?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원전 관련돼 있는 종목들의 업황을 좀 잠깐 살펴보면은 지금 전기가 좀 어떻게 보면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게 원전주가 가려면은 이번에 이슈가 뭐가 터졌어야 됐냐면, 이제 중국에서 원전을 짓겠다라는 내용이 나왔다라 그러면은 아마 올라갔을 거예요, 원전주가. 근데 중국에서는 뭘 선택을 했죠, 지금? 친환경 에너지하고, 그죠? 뭐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을 취하고, 그 다음에 또 뭘 취했을까요? 중국 뭐 땅이 넓으니까, 그죠? 태양광 짓기에는 굉장히 수월하겠죠. 태양광이나 또는 이제 저기 있죠. 그 화력발전소, 그죠? 화력발전소. 근데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는 지금 고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 게 탄소 배출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탄소 국경세라는 걸 또 내야 돼요. 만약에 중국에서 이제 철강을 만들 때 탄소가 발생이 되거나 아니면 화력 발전을 돌렸을 때 이 그 뭐 탄소가 발생이 되거나 공기 오염이 되거나,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이 없잖아요. 지금 요즘에는 진짜 뭐 미세먼지가 잘 안 보여요. 근데 왜 안 보이냐면 중국에서 이 화력 발전소 안 돌려서 그래요, 지금. 이걸 돌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그런 이제 이슈들, 그리고 ESG, 그죠? 기업이 이제 투자를 받으려면 ESG 점수에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랬죠? ESG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 화력발전소를 돌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떠나서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이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뭐 원자력 얘기는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죠? 기사를 봐도 그렇고 뉴스를 봐도 그렇고 원전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얘기가 나오죠. 에너지 전문가들 10명 중 9명이 뭐 원전의 비중을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확대를 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얼마 전에 이제 그 박형수 의원이라는 사람이
원전 설계 수명만 연장을 해도 탄소 감축률이 40%까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전 관련주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업황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원전 관련주 하면은 이제는 이런 원전을 짓는 시대가 지났어요. 이거 구시대적인 원전인 거예요. 이게 기술이 떨어지는 원전이에요. 그러면 어떤 원전을 짓냐? 두산중공업에 있는 이제 기술 중에 자 이미지를 또 하나 띄워보면 자 요런 게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이름이 뭐라 그러냐면 소형 원전이라고. 소형 원전. 최근에 이제 미국의 소형 모듈 원전으로 1.5조 원 규모의 수출을 본격화 시켰습니다. 그죠? 요거를. 그래서 SMR이라 그래요. SMR. SMR. 이걸 가지고 이제 SMR이라고 하는데 이 SMR 자체가 지금 두산중공업이 세계에서 3등 안에 들어요. 이 기술이.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짓는 거냐? 원전이 지금 보면은 그 전에 짓던 거는 위로 튀어나와 있죠. 근데 이거를 땅 속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에너지를 생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험도도 기존에 있는 원전보다 1000분의 1, 1000분의 1 정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여기에 이제 이 원전을 짓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제 투자금이나 규모도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이 지금 굉장히 지금 현재 원전주 하면은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원전주를 보겠다라 그러면은 제가 자꾸 두산중공업을 얘기를 하는 이유가 두산중공업이 원전 관련주로서는 이 기술력 자체가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 그죠? 또 전 세계,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 원전을 지금 이제 받아가지고 막 설치를 하고 짓기 시작을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빌 게이츠도 이 소형 원전 모듈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세계적인 이 기업가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산중공업 같은, 그러니까 다른 원전주는 저는 별로라고 봐요. 다른 원전주는 좀 별로라고 생각이 드는데, 유독 이 두산중공업이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뭐 또 뭐 수주도 따오기도 하고 해외에서,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산중공업이 가장 대장주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제가 흔히 얘기하는 로켓 검색기에 발색이 돼 있는 상황이고, 뭐 매수를 한다라 그러면은 이날 이제 14% 끝났죠. 시가가 19,250원. 시가가 계산기 어딨냐? 그럼 가격대를 좀 잡아보면은, 물론 그 전에 이제 뭐 조정을 더 안 주면은 그냥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19,250원. 그러면 23,300원까지는 내려오면은 23,300원. 여기까지는 좀 이 라인 안에서, 지금 그거는 요 두 개 라인 있죠? 요 두 개 라인 안에서만 매집을 좀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안 내려올 수도 있어요. 뭐 21선 찍먹 기법이 나올 수 있는 거, 제 기법 중에 21선 찍먹 기법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원전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업황은 조금 밝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원전은.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시. 근데 원전 중에서도 전 두산중공업 소형 원전을 하는 기업들을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제가 아침에도 우리 정의원방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5G 같은 경우에는 왜 이제 지금 제가 안 하냐면은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미국에 투자가 들어가요. 원전은 이제 두산중공업 소형 원전 관련주들, 그죠? 내년 본격적으로 미국에 이제 5G 투자가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옥석 가리기로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해외 5G 장비나 이제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을 보셔야 돼요. 그 중에 이제 제가 하나 본다라고 하면은 내년에 RFHIC 있죠. 얘가 해외에 수출하는 게 다른 이제 뭐 솔리드나 KMW나 이런 것들보다는
이런 것들보다도 해외에 이제 납품하는 게 좀 많아요. 또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기업들하고는 기술이 당연히 다르죠.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전력 증폭기를 사용을 하는데 이 전력 증폭기가 이제 LDMOS라는 게 있어요. LDMOS라는 전력 증폭기에 비해서 효율이 10% 정도 높습니다. 제품 크기도 절반 정도로 작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기지국에서 얘네 거를 수주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5G를 볼 거면은 해외에 내가 가지고 있는 5G 종목이 해외에 수출을 한 이력이 있거나 해외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 수주를 해외에서 많이 따오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5G도. 그러니까 마냥 솔리드나 뭐 5G 하면은 솔리드나 KMW가 대장이었으니까 얘네 가겠지가 아니고, 솔리드나 KMW도 뭐 해외로 해외 수출 비중이 늘 수도 있겠지만 솔리드나 KMW는 왜 올라갔어요? 국내의 수출, 국내 자국에서 돌아가는 그런 이제 내수가 많았기 때문에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5G는.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미국에 본격적으로 좀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까지는 조금 움직이긴 힘들다. 올해 하반기까지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조금 움직여줄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해운주. 해운주는 제가 얼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해운주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어젠가요? 어제 이제 정의연방에서도 HMM을 조금 주목을 해봐야겠다. 물론 매수 들어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뭐 얘기한 거 다 매수한 거 아닙니다, 정의연방. 정의연방은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해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최근에 해운주들이 이렇게 하락을 하는 이유가 운임료가, 그죠? 운임료가 떨어졌어요. 운임료가 떨어졌다 보니까 해운주들이 이렇게 좀 하락세도 강하게 나오고, 또 유상증자나 이제 뭐 기업에 대한 그런 이제 뭐 내부적인 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다 보니까 그 전에 뭐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물량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러다 보니 가기 힘든데, 해운주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얘네는 실적이 이제 그 반영이 되는 게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스 보면은 국내 해운주들 보면은 뭐 이제 그 한국조선해양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향후에 뭐 2년치 수주를 뭐 다 땄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제 이슈들은 이미 앞에서 반영이 다 된 거예요, 지금. 앞에서 반영이 다 됐습니다. 한국조선해양, 그죠? 이미 앞에서 반영이 다 됐단 말이에요. 주가도 많이 밀렸죠, 지금. 근데 지금 자체에서 해운주를 물려 있으신 분들한테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은 매도하는 시기는 아니에요.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었고, 향후 어쨌건 2년치의 그런 이제 실적을, 그런 이제 수주를 다 땄기 때문에 얘네가 실적이 최고치로 반영이 되는 거는 향후 2년 있다가예요. 2년 있다가 실적을 최고치를 찍을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지금 하반기 들어서 굉장히 좀 힘든 모습을 보였다가 아마 하반기 끝날 때쯤이나 내년 상반기쯤에는 다시 한번 해운주들의 그런 리사이클이 그런 이제 리사이클링 모멘텀들이 불기 시작을 하면서 다시 주가는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해운주는. 자, 그 다음에 철강이 있습니다. 철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 또 철강 생산량을 줄였죠. 줄였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포스코나 이런 종목들이 처음에 중국에서 철강 생산량을 낮추고 했을 때는 주가가 빵빵 뛰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지금은 왜 이러느냐? 자, 그럼 중국에서 철강 생산량을 낮춘 이유가 뭘까요? 철강 업종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중국에서 철강 생산량이 낮춘 이유는 뭐냐면 탄소 배출이 많이 되니까. 중국도 탄소를 줄이려고 그래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에서 철강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려면은 뭐가 붙습니까, 이게? 해외에다가 수출을 하려면 탄소 국경세가 붙어요, 이게. 또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식을 뭐 할 수 있는 이유는 지구가 터지지 않아서, 그죠? 어떻게 보면 생존과 직결이 돼 있다 그랬죠. 이 기후 변화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철강을 계속해서 판매를 하고 싶어도 이제 철강을 줄여버린 거예요, 생산량을.
자,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은 반사 이익으로 한국에 있는 철강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곰곰이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길게 놓고 보자고요. 중국에서 철강 생산량을 탄소 배출 때문에 줄였어요. 그러면 한국은 어떨까요? 줄일까요? 그거를 그냥 계속 철강을 생산해서 갖다 팔까요?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앞서 올라갔던 거는 중국에서 철강 생산량을 낮추는 것 때문에 이제 반사이익으로 올라갔었는데, 이제는 한국 같은 경우에도 탄소 규제 때문에 철강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철강주들이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철강을 생산을 할 때 석탄이나 이런 불을 막 떼가지고 강하게 떼가지고 이제 철강을 만들어내는데, 그죠? 철강을 녹여서 만들어내는데 거기에 사용이 되는 에너지, 이 석탄 에너지를 안 쓰고 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뭐 탄소 저감 장치를 갖다 설치를 한다라든지 탄소 배출 줄이기 위해서 이제 불을 때는 그런 에너지, 연료들, 그런 연료를 다른 대체 상품으로 대체를 하겠죠, 얘네들이. 그래서 최근에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제 철강 생산할 때 이제 석탄보다는 이제 천연가스를 쓰겠다. 근데 천연가스를 쓴다 그래서 이 탄소 배출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이제 이 대기업들이 뭔가 다른 에너지 연료로 좀 교체를 하는 그런 이제 기사나 그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는 철강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철강도. 자, 그러고 이제 OLED. OLED는 좋아요. OLED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OLED는 뭐다? 지금 왜 못 움직일까요? OLED가. OLED는 뭡니까? 기술주예요. 제가 최근에도 계속 설명드렸지만 지금 시장은 기술주가 못 간다 그랬죠. 이슈 있는 종목만 봐야 하고, 그죠? 기술주는 못 가니까 이슈 있는 종목만 봐야 하고,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종목만 봐야 된다고. 그렇다고 해서 OLED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악화가 되고 반도체처럼 뭐 디램 가격이 떨어진다라든지 뭐 낸드 플래시 가격이 떨어진다라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OLED 시장 점유율 80%가 넘습니다. LG 디스플레이하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거의 우리나라가 독점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문제가 뭐냐? OLED가 그럼 왜 못 가느냐? 자, OLED가 지금 현재 많이 쓰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뭐 컴퓨터도 있을 것이고, 그죠? 자동차에도 이제는 들어가고, 그죠? 휴대폰에도 들어가고. 자,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반도체가 뭐죠? 여러분, 반도체 하면은 무슨 얘기가 좀 많이 나옵니까, 지금? 반도체. 반도체 하면 뭐가 많이 나와요? 우리 정의원방 지금 질문 주시는 거, 정의원방에서 질문 주시는 거는 제가 이거 방송 끝나고 답변을 해드릴게요, 다. 몰아서. 반도체 하면은 무슨 얘기가 좀 많이 나옵니까? 오늘 좀 약간 처지는 내용이죠. 여러분들 좀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들어야 돼요. 돈 벌려면 들어야지, 뭐. 뭐 주식은 뭐 항상 재밌는 얘기만 들으려고 그랬어요? 돈 벌려면은 이런 내용도 들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뭐가 있어요? 반도체 하면 무슨 얘기가 많이 풍기현상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럼 반도체가 없어서 뭘 못 만든다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 휴대폰. 그죠? 휴대폰을 못 만든대요, 반도체 하면. 자동차도 못 만들어요, 지금. 자동차 생산량을 낮췄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OLED를 그러니까 자동차나 휴대폰이 많이 팔려야지 OLED가 성적이 좋아지고 실적이 좋고 뭔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생기는데, 지금 애초에 뭐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전자기기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그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없어서 지금 핸드폰을 못 만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OLED의 상황이 좋아질까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살아나려면은 반도체가 빨리 해소가 돼야 돼요, 저게. 반도체만 해소되면은 진짜 뭐 잡을 수 있는 종목들, 급등주들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진짜. 산업 쪽에서. 저놈의 반도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이게 돈이 되는 걸 알고 혈안이 생겨가지고 삼성전자도 뭐 200조를 넘게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SK 하이닉스 투자하고 있고, 그죠? 엄청나게 공장을 증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죠. 공장을 증설한다 그러면은 뭐 한 달 안에 짓는 거 아니라고, 그죠?
한 달 안에 짓는 거 아니라 그랬죠, 공장. 공장을 지으면은 1년이 넘게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18년도부터 지금 평택 공장에 양산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이번에 또 생산 라인 3하고 4 이제 삼성에서 투자를 하고, 또 이제 이번 달 말, 다음 달 해가지고 이제 이재용이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할지 말지, 이제 미국으로 간다 그러죠, 지금. 그러면 거기서 뭔가 좀 결과가 좋았을 때, 그죠? 이건 반도체까지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거네. 결과가 좋았을 때, 그죠? 또 공장을 짓기 시작을 하겠죠. 근데 뭐 공장 짓는다 그래서 뭐 그게 단기간에 되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OLED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조금 약세를 보이는 이유가 반도체가 없어서, 그죠? OLED의 생산량이나 수요와 공급이 좀 떨어지겠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앞서 또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막 해드렸는데, 반도체는 뭐만 보셔야 되냐? 지금 당장에 봤을 때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재 종목들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당장에 움직이진 못해. 왜냐면 얘네도 기술주니까. 그럼 반도체를 보면은 이제 무슨 생각을 좀 가져야 되냐? 반도체를 보면은 지금 삼성이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죠? 파운드리. 지금 정답이 나왔어요, 그죠? 파운드리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파운드리. 비메모리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가 있단 말이에요. 국내에서 지금 삼성 전 세계에서 1위 하고 있는 게 뭐죠?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의 1위는 뭐죠? 1위 뭡니까? 뭐 퀄컴 이런 회사들이 있죠. 위에. 다 미국 회사들이죠. 그러면은 비메모리 쪽은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랬어요. 하나는 설계. 그죠? 팹리스라 그러죠. 설계. 하나는 파운드리라 그랬어요. 설계를 해서 제조하는 걸 넘겨주면 파운드리 회사에서 반도체를 만들어 가지고 생산을 해서 포장을 해 가지고 이제 납품을 하는 그런 식의 시스템이라 그랬죠. 비메모리 쪽은. 그러면 삼성에서는 어디에 투자를 하냐? 팹리스에 투자합니까? 파운드리에 투자합니까? 지금 파운드리에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파운드리 하면은 전 세계 1위 기업이 어디예요? TSMC죠. TSMC. 그죠? 삼성전자가 굉장히 빠르게 좀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 최근에는 이미지 센서 쪽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소니를 이겨먹겠다. 얘네까지 잡아먹겠다, 삼성이. 이렇게 엄포까지도 놓은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면 반도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파운드리랑 연관이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 그냥 메모리 반도체랑 연관이 있는 종목인지 보셔야 돼요.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업황이 안 좋습니다. 이제 재고 결산이라 그래가지고 원래는 하반기는 그 이제 반도체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뭐냐? 비메모리 쪽을 봐야죠. 그럼 비메모리 쪽을 본다라 그러면 뭐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삼성전자 우, 뭐 SK 하이닉스, 또 뭐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이제 비메모리 장비 업체라든지 소재 업체들, 그죠?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만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샀다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 움직이느냐? 양산 자체가 조금 늦어지면은 2023년부터 양산이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조금 빨라지면은 2022년도 하반기부터 양산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반도체 풍기 현상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점차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결과 발표가, 그러니까 뭐 그렇게 발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연구 발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반도체 종목들은 비메모리 반도체 종목들 메모리는 안 돼요. 지금 메모리는 하시면 안 되고 비메모리 반도체 쪽을 봐야 되는데 언제 봐야 되느냐?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에 보시면 돼요. 굳이 지금 당장 막 급하게 따라가실 필요가 없다. 물론 뭐 자금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뭐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 내려올 때 조금씩 사서 모아보셔도 되지만 뭐 다 자금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한 10억씩 갖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사도 돼요. 조금씩 사서 모아도 되는데 이제 뭐 자금이 그 정도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 이런 거 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지금 시장에서 남들 같은 경우에는 다 이슈 있는 종목들로 수익 내는데 나 혼자 그냥 재미없게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잠깐만요. 아씨, 드리머스 컴퍼니가 급등을 했네. 이것도 싸이월드 관련주로 엮였네요. 드리머스 컴퍼니. 요거 싸이월드 관련주로 엮였네.
그죠? 음원 유통권 한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는 제가 저기 뭐야 그 적어드렸고 그죠? 오늘 상한가가 이제 뭐 저거 뭡니까? 아 또 기업 내용 기업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오늘 상한가 한 거 저거 뭐예요? 인트로메딕 그죠? 그죠? 얘가 싸이월드 관련주라고 이제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요것도 엮여버렸네. 드리머스 컴퍼니. 싸이월드 음원 그죠? 싸이월드 음원 관련주로 좀 엮였나봐요. 그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못 사는 거지, 뭐, 이거는. 급등했으니까. 이거 그냥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아무튼 뭐, 반도체는 그렇게 보세요. 무조건 비메모리 쪽. 무조건 비메모리. 그 다음 화장품. 화장품은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화장품 그럼 언제 움직이냐? 여행하고 항공이 올라가고 난 이후에. 여행주하고 항공주가 올라가고 나면은 그 이후에 올라갈 거예요, 화장품은. 왜? 왜 그럴까요? 화장품이 많이 팔려야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여행을 못 가고 있는 상태죠, 아직까지는. 근데 여행길이, 하늘길이 뚫리고, 여행을 막 사람들이 이제 가고, 이제 비행기도 막 또 다시 원래 우리 예전처럼 원상복귀 되면서 날아다니고 하면은, 이제 외국인들 관광객도 좀 어느 정도 유입이 되겠죠, 국내에. 그럼 유입됐을 때 사갈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죠? 화장품. 그죠? 뭐 면세점에서 화장품 사거나, 명품백 사거나 뭐 그러겠죠, 그죠? 아무튼 그런 것들. 화장품은 그렇게 보시고. 아우 되게 건조하네 날씨가. 그 다음에 건설주. 건설주는 이것도 조금 시간은 걸려요. 근데 나쁘지가 않아요 건설주도. 왜냐면은 지금 건설주가 이렇게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 지금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죠. 철강도 올라가, 뭐 니켈도 올라가, 코발트도 올라가,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그 원자재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폭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천연가스도 올라가, 그죠? 다 올라가요, 그죠? 전기료도 인상했어, 그죠?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면 건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 그랬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올 스톱한다 그랬죠. 건설을 막 하다가도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많이. 철강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막 폭등을 하고 그러잖아요. 얘네들이 건설을 멈춰요. 짓다 말아버려요. 짓다 말아버립니다, 그냥. 그러면은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짓질 않으니까, 그죠? 당연히 지금 당장 올라가기 힘들 것이고, 연말 같을 때 가면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연말 연초 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공약. 우리 대선 주자들의 그런 공약. 뭐 건설에 뭐 힘을 쓰겠다. 뭐 그런 얘기 나오면 이제 또, 같이 엮여서 또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참고를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바이오. 바이오도 굉장히 간단하죠. 뭐 아직도 동일합니다. 경구용 치료제만 보셔야 돼요. 경구용 치료제. 자, 여기서 경구용 치료제라 하면 이제 한국파마하고 이제 현대바이오가 있어요. 그죠? 근데 경구용 치료제를 이제 국산화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을 매수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건 뭐라 그랬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당장에 뭐 경구용 치료제를 만든다라고 해서 그죠? 뭐 당장에 약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언제 나올지 그 누구도 아무도 몰라요. 그 회사의 임직원들은 알겠죠.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경구용 치료제 관련돼 있는 종목들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제 뭐 다시 한번 그런 이제 뭐 멋있는 상승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이고 그 다음에 경구용 치료제가 아닌 종목을 들고 있다라 그러면은 뭐라 그랬죠 제가? 회사에 전화를 해서 임상 3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이제 파이프라인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또는 FDA 승인을 넣어둔 그런 치료제나 이런 뭐 그 신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그랬죠. 그런 것들이 있다라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다시 한번 날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없고 뭐 임상 1상, 2상, 뭐 전임상 이런 거 하고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 향후 그런 것들이 이제 약이 개발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제가 10년이 걸린다 그랬죠. 10년. 그러면 10년 동안 그게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개발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약을 100개를 만들면은 5개도 안 나와요. 성공하는 게. 성공 확률이 5%도 안 돼요. 그러면은 임상이나 이런 거 하다가 만약에 실패를 한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바이오주는 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뭐냐? 내년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하죠.
그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어디서 받을까요? 주식으로도 투자를 받겠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받던다든지 뭐 어디 뭐 어떤 데에서 뭐 투자를 받는다든지 뭐 어디서 돈을 빌려온다라든지 그죠? 그러면은 애초에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기업이 실적이 좋은 기업들도 있지만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이 대부분이고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라 그러면은 그 이자를 내는 그 비용이 감당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으로 봤을 때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업종이다. 이렇게 보시고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좋다고 봅니다. 근데 자율주행차는 움직이는 시기가 언제냐면은 항상 겨울 끝자락 겨울 끝자락 그 겨울 끝자락이 올해 겨울 끝자락 그러니까 12월 달 연말쯤 가거나 아니면은 내년 상반기 항상 연말 연초에 움직여요. 얘네들은 신기술 기대감이라 그래가지고 그 기대감으로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또 뭔가 뭐 선언을 하겠죠. 빅테크 기업들 뭐 애플카에서 뭐 우리가 뭐 자율주행을 뭐 어느 정도까지 뭐 했다. 이 대박이다. 뭐 테슬라에서도 뭐 어느 정도 했다. 뭐 대박이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이제 자율주행차는 급등을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시기가 항상 연말 끝자락. 왜냐면은 사람들에게 뭔가 좀 이제 뭔가 발전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기식으로 발표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주식시장에서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때는 뭔가 이슈가 있을 때도 움직이겠지만 항상 움직이는 거 보면은 연말 그 다음에 연초 이럴 때 움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식료품. 식료품은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나쁘진 않아요. 그죠? 저는 물가 상승에선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뭐 식료품을 하냐, 아니면은 뭐 엔터주를 하냐, 이렇게 비교를 해서 놓고 보면은 저는 식료품은 압니다. 식료품 왜 그러냐면 경기 방어주 맞아요. 시장이 급락하고 폭락할 때 올라가는 게 식료품이에요. 최근에 또 인플레이션 있고 물가가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식료품주들이 올라갔었죠.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은 또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식료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같이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이제 상승 분위기 속에 있는 시장 상황 속에서는 식료품은 별로입니다. 시장이 뭐 하락을 하거나 뭐 진짜로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거나 막 진짜 막 난리가 난다. 그러면 식료품을 하겠죠. 근데 식료품은 매수를 해서 놓더라도 진짜 움직임 느리고 그죠? 둔하고 변동성도 많이 없고 지금 우리 은행주 배당주 들어가 있는 것들도 보면 많이 움직여야 하루에 2% 3% 올라가죠. 그죠? 많이 움직여야 2% 3% 올라가요. 그런 것처럼 조금 답답한 면이 있죠. 식료품은 지금 시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막 끌리지는 않는. 근데 경기 방어주는 맞아요. 그죠? 시장이 안 좋을 때 올라가는 기업이라는 거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엔터주, 엔터주는 설명할 거 없습니다. 엔터주는 지금 이제 흐름을 막 타고 있고, 또, 근데 지금 들어가기엔 또 늦었어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이제 디즈니가 한국에 상륙을 한다 그래서 움직이는 건데, 그죠? 11월 달에 상륙을 하겠죠. 물론 뭐 11월 달까지는 그러면 이슈는 있는 거예요. 그죠? 디즈니가 상륙하기 전에. 아마 디즈니가 우리나라에 이제 공개가 되면은, 이 엔터주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 만드는 기업들 얘기하는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 만드는 기업들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옥석 가리기가 나타날 수 있는 건 저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넷플릭스의 뭔가 작품을, 넷플릭스랑 같이 협업을 해서 뭔가 작품을 하는 기업이라든지, 그죠? 뭐 신규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을 해서 뭐 넷플릭스나 디즈니에 뭐 이제 판권을 판매하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다라 그러면은 그런 기업들은 올라가겠죠. 근데 그거 제외하고는 이제 디즈니가 한국에 상륙을 한다라 그러면 이제는 다 꺼지는 불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수들이 있는 엔터주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어제 제가 이제 엔터주 여러분들 추천드렸죠. 기억하신다 1번 한번 눌러보세요. 엔터주 추천한 거 기억나시면은 1번 한번 눌러보세요. 어제. 잠깐 물 좀 갖고 올게요. 아우, 야, 큰일 났다. 자, 물 한 모금 마셨고. 자,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얘네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올라갔다 조정 줬다. 올라갔다 조정 줬다.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왜?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오프라인 공연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딱 초기 단계란 말이에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그 초기 단계. 그러니까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오늘 저는 이제 다 전량 매도해서 수익을 다 챙겼지만 이것도 다시 들어갈 의향이 있어요. 내려오면.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가격대 내려오면은 다시 들어갈 의향이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하이브는 올라가서 못하고 SM, JYP, YG 엔터 중에서 이제 JYP가 이렇게 갈 줄 몰랐어요. 그죠? JYP가 이렇게 갈 줄 몰랐는데 YG를 찍어드렸죠. 제가 어제. YG가 오늘 또 상승을 하는데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 보면은 뭐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 가수들이 있는 것들은. 어쨌건 K-팝이라는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BTS 때문에 뜨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뭐 조정을 주면서도 계속해서 좀 우상향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엔터주는 업황은 좋다. 그 다음 보안주는 조금 어려워요. 사실 보안주는. 이 보안주들이 항상 올라가는 거 보면은 뭐 해킹을 당했다라든지, 그죠?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하고도 그렇고 올해 상반기도 그렇고 보안주들이 올라간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가 뭡니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시스템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붕괴 현상도 온 거고, 비대면이 많아지다 보니까 보안도 중요해졌겠죠. 그쵸? 보안도 중요해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보안주가 올해 상반기, 작년에 하반기, 작년 상반기 계속해서 좋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네. 그런 보안주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어떻게 보면 좀 죽어가는 그런 흐름이죠. 그리고 또 보안주가 올라가는 걸 잘 살펴보면은 뭐 북한에서 해킹을 했다라든지, 그건 뭐 단발성 이슈로 그날 당일날 급등했다 빠져버리는데, 뭐 북한에서 뭐 해킹을 했다라든지, 뭐 무슨 시스템이 뭐 해킹을 당했다라든지, 그런 이슈들이 있다라 그러면은 그땐 또 보안주가 또 올라가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수소도 다른 말 안 합니다. 자율주행이랑 똑같아요. 수소도 연초에 항상 주목을 받는 게 수소입니다. 그렇게 이제 참고하시면 돼요. 그다음 마이크로 LED. 저는 마이크로 LED는 별로입니다. 왜 마이크로 LED가 별로냐? 마이크로 LED보다는 마이크로 OLED를 쓸 가능성이 높아요. 굳이 한 단계 뒤떨어지는 LED를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마이크로 LED보다는 마이크로 OLED가 있어요. 또 우리 메타버스 할 때 VR 안경이나 이제 스마트 글라스가 생기면은 스마트 글라스에 들어가는 게 이제 마이크로 OLED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LED보다는 마이크로 OLED가 핵심이다. 이렇게 좀 보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이크로 LED는 저는 별로입니다. 화학주 할 때 의류도 같이 부탁한다고요.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유가가 오르죠. 유가가 오르기 때문에 제가 뭐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유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화학주는 호재예요. 그래서 이제 LG 화학도 제가 정의연방에서 이제 팔지 말라고 자꾸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이 바닥에서. LG 화학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어떻게 짚어드렸냐, 그죠? 요 기법으로 하락 11 법칙의 기법으로 잡아드렸었어요. 이것도, 그죠? 여기 바닥을 여기서 잡아드렸는데, 이 LG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보면은 유가가 뭐 단기간에 지금 막 하락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산유국들이 다 합심을 해가지고 기름값을 올려놓은 거예요, 지금. 그죠? 얘네가 증산을 안 하고 감산을 한 거죠, 감산을. 얘네가 작년에 그 얘기를 했죠. 그 산유국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코로나 때 유가가 20불까지 폭락을 하게 되면서 피해를 엄청 많이 봤기 때문에 얘네들 생각을 좀 잠깐 제가 뭐 얘기를 해보자면 올해 유가를 올려가지고 그 작년에 손실봤던 금액을 메꾸려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그래서 유가가 하락하지 않는 이상은 화학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올라갈 여력은 좀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의류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죠. 화학주,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면화 가격, 그죠? 면화 가격이 폭등을 했어요, 얼마 전에. 면화 가격이. 그러면서 이제 FNF나 이런 의류 관련돼 있는 종목들도 다 급등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면화 가격이 또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정을.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의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반기 되면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미국에 소비 시즌.
중국에 이제 중국 광군절이 이제 끝났고 그죠? 중국도 뭐 어찌됐건 하반기 뭐 소비 시즌일 거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소비 시즌에 들어가는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한국도 그렇고 그죠? 그런 시기이고 또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못 썼던 보복 심리가 일어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의류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다시 한번 또 튀어가지 않을까. 11월 중순에서 말부터 해가지고 12월 달까지 또 한번 올라가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뭐 요거는 그냥 좋아요. 요건 뭐 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신재생 그 다음에 그린 뉴딜 또 탄소 배출과 관련돼 있는 기업들 이거는 올해에도 좋을 거고 내년에도 좋을 거고 내후년에도 좋을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 새로운 신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물론 이거 신사업이라 그래가지고 또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뭐 2, 3년 이후까지도 계속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올라가다 조정 줬다 올라가다 조정 줬다 그거는 저도 모르는 일이에요. 왜냐면은 올라가다가도 뭔가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런 이제 불확실성이나 이런 뭐 또 무슨 뭐 또 툭 튀어나오는 그런 뭐 악재성 이슈 나오면 또 빠지겠죠. 그죠? 근데 그런 것들도 분석을 잘 해야 되고 이게 진짜로 악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악재인가 아니면은 주가에 영향을 단기적으로만 끼치는 악재인가 이거 분석을 또 잘해서 들고 가야겠죠. 근데 친환경은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내일 모레도 좋고 내년도 좋고 내후년도 좋다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자동차도 위에 얘기했던 반도체랑 똑같아요. 자동차 기업들은 자동차를 많이 팔아야지 올라가겠죠. 근데 반도체가 없어서 자동차 생산량을 줄였네. 그러면 자동차가 올라가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반도체가 살아나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양산이 이제 돼서 뭔가 공급량을 좀 따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자동차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자동차도 업황이 조금 어둡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현대차 올라갔던 거는 이제 그 GV60이죠. 그 저기 뭐야 전기차 나온 거 그죠? 그것 때문에 올라갔었던 거고 지금은 또 그거에 대한 이슈는 이제 소멸이 됐고 그러고 좀 하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자동차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자동차도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일단은 반도체가 해소가 돼야 자동차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차 부품주나 이런 것들도 지금 뭐 일부 종목들은 뭔가 좀 호재성 이슈로 뭐 어디 뭐 해외 기업 전기차에 뭐 부품을 납품하네 뭐 이런 이슈로 또 올라가기도 하죠. 그런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는 않은데 지금 당장에 뭐 현대차에 납품하는 부품 비중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힘들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쭉 짚어드렸는데 또 뭐 물어볼 거 종목은 안 돼요. 정의연방 질문은 제가 요거 끝나고 쭉 답변을 드릴게요. 하나씩. 철강 좋고 전선 안 했네. 전선. 자, 전선은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요? 전선. 생각해보니까 전선을 빼먹었네. 전설 건설이랑 엮어보면 된다 그랬지 아까. 그죠? 뭐 전선을 갖다 넣는 것도 뭐 건설이 돼야 갖다 전선을 넣고 그게 이슈가 되는 거지. 그죠? 최근에 이제 구리값이나 그죠? 구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전선을 만들 때 사용이 되는 이제 소재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움직이고는 있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많이 팔려야 되는데 일단은 뭐 소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올라가는데 그럼 소재 가격이 올라갔으면 많이 팔려야 되는데 어라 보니까 이제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는 건설을 안 해버리네. 그럼 전선이 안 들어가요 또. 그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호재지만 건설이 좀 돼야 됩니다. 어느 정도. 메타버스. 메타버스는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가시성이 없다. 그죠? 네이버 말고는 가시성이 없다 그랬죠. 메타버스로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서 이 재무상 수익이 났다고 들어오는 기업들이 지금은 없어요. 근데 이제 내년, 내후년 돼서 이제 뭐 스마트 글라스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 실적이 좀 가시화가 되겠죠. 또 그거와 가시화가 되는 기업들이 올라가겠죠. 근데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움직인 거는 정부에서 이제 2조 5천억을 좀 2조 4천억인가요? 5천억인가요? 정부에서 이제 좀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제 올라갔던 거죠, 지금. 당장에는. 그래서 뭐 단발성 이슈로 좀 봐야 되는데 메타버스 동일합니다. 이것도 신기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말 연초에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나는 좀 확실하게 좀 노려보겠다 하면은 잘 보고 있다가 연말 연초에 이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좀 주가가 아직 못 간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종목들도 보시는 게 좋겠죠. 자, 또 없어요. 소프트웨어요. 소프트웨어 쪽은 약함. 이거는 한국이 못 이겨요. 미국이 다 잡고 있어요.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는 이 한국이 미국을 이길 수가 없어요. 소프트웨어는. 또 없죠 이제. 요렇게까지 하고, 오늘은 뭐 이런 뭐 정의연방 와라 이런 거는 홍보보다는 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종목을 직접적으로 좀 설명은 못하고, 제가 이렇게 좀 거의 뭐 다 알고 있죠, 업황을 제가. 그래서 주식도 잘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니. 아무튼 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방송은 코멘트를 여기다 짧게 써드리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귀찮아가지고 제가 넘어갔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뭐 시장도 굉장히 좀 지금 안 좋아요, 그죠? 오늘의 저점을 또 깼어요, 선물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약간 좀 비상이 걸리는 그런 시장입니다. 근데 그런 시장에서도 뭐 키다리 스튜디오도 올라갔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당장에 이슈 있을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아까 설명드렸었던 안랩하고 써니전자. 저는 정치 테마주는 잘 안 하는데, 아무튼 이 안랩하고 써니전자를 좀 관심 있게 보세요. 저번에 홍준표 관련주는 홈센터 홀딩스, 그죠? 홈센터 홀딩스, 그 다음에 DSR, 그 다음에 TBC, 이렇게 3개 드렸었죠, 제가. TBC가 근데 상한가를 갔죠. 이번에는 안철수 쪽을 좀 관심 있게 한번 봐보세요. 지금 안랩하고 써니전자도 바닥에서 좀 약간 올라오려고 꿈틀거리고 있으니까, 안철수가 또 뭐 나온다고 하니까 걔네들 쪽을 좀 한번 단기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방송이 굉장히 좀 지루하고 축 처지는 내용이었는데, 축 처지더라도 이런 거는 알고 가셔야 되고, 주식하면서 또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쭉 한 번씩 업황들이나 섹터들을 둘러보는 이제 공부하는 강의 방송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 여러분들 주식하는데 피와 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공부야 뭐 제가 다 해가지고 짧게 얘기해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뭐 따로 공부할 필요 없이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요. 녹화 방송은 잠시 후에 제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오늘 무료는 여기까지 방송을 하고 마무리를 하고 정연방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장도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